모스크바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집을 구했으니까 이제 모스크바에 왔다.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랬죠. 저희는 추억의 이케아 기억나시나요? 모스크바에서 이케아 없이 살기. 짐이 아직 오기도 전에 우리는 항공이사를 한다고 그 전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택배가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1인당 일주일에 2박스. 저희는 이제 가족이 셋이다 보니까 최대 6박스까지 나눠서 받았었는데 짐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짐이 오기 전에 가구를 먼저 세팅해 놨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저희를 이케아로 데려가서 쇼핑을. 그때 어땠었죠? 그때 태어나서 이케아를 처음 가봤고요.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구 코스트코 같은 그런 느낌? 뭐 이제 한국에 다 있으니까 이케아 어떤지는 다 아실 테고. 러시아의 특이한 점은 뭘 사려면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작은 마트더라도 여러 가지 전혀 카테고리에 상관없는 제품들이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를 사려면은 꼭 오피스 용품 가는 데 가서 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케아는 일단 가면은 그 포괄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기는 되게 편했어요. 근데 단지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 당시에 이케아가 광명 이케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미 이케아가 되게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세계 최대 사이즈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명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광명 이케아가 더 컸나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쇼룸이 엄청 컸었죠.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케아 쇼룸을 솔직히 처음 봤었어요. 한국에 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되게 쇼핑하기 진짜 편하게 돼 있었고 솔직히 한국의 가구가 되게 저렴하면서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어. 여기 사람들은 유럽 직구를 많이 해요. 내가 좀 집이 좀 좋은 집이야. 이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갖고 오고 싶어. 그럼 러시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직수입을 해요. 그냥 자기가. 이런 집이 되게 많아요. 풀 세팅 해가지고 아예 다 설계 도면 해가지고 주방 가구부터 그냥 몇 억씩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케아가 진짜 되게 편하게 서민들 쓰기에 되게 편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조립 가구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접했었던 것 같아요. 모스크바 와서. 제재 철수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브랜드 1위가 사실 이케아예요. 그 정도로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대로 팔아요 사실은. 이름 바꿔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남편이 그 이케아에 눈을 뜬 저 때문에 거의 뭐 월차 느낌으로 러시아 남자들은 이케아가 없어져서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접속이 안 된 거에 되게 환영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스타 차단이 된 러시아에서 일부러 차단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접하면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한편으로 좋아. 생활이 정화되는 것 같고 우리한테 집중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도 있어. 이케아에서 가구를 침대, 책장, 의자. 그리고 수납장, 애기 옷장, 쇼파 침대 이게 접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거의 다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썼어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때 샀던 거. 조립 가구 약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쓸만한 것 같아요. 우리 거의 10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처음 왔을 때부터 쓸만한 거. 그리고 조립 가구 좋은 게 내가 집 구조에 안 맞아 분해해서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그렇게 이사할 때 그렇게 갖고 왔었어요. 통으로 안 갖고 오고 다 해가지고 남편이 고생하긴 했지만 왜냐면 포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차 사이즈를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가구를 줄여야 했어. 가구를 다 분해해서 측판, 후면판, 전면판, 문 다 분해해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알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다 분해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면 그거는 접어서 책장 옆에 이렇게 딱 껴놨어요. 책 꽂이 마냥. 그건 또 의외로 괜찮았던 부분인 거. 기아가 사실 떠나서 좀 슬프지 않지 오빠는? 못 보니까 유튜브로 신상품 사지 못하니까. 근데 보는 재미가 있어서 굳이 안 사더라도 쇼핑 가서 눈요기하고 푸드코트에서 팔던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 저렴하고 고기도 되게 두툼하고 그 냉동식품 사오는 거 되게 좋았는데 뭐 아쉽죠 여러 가지로 뭐. 아무튼 이케아는 지금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사라졌어요. 뭘로 보상할 거야? 이케아는 전체 가구 인테리어, 소품,
조명, 뭐 전기기구까지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쇼핑 센터였다면 오비라는 게 있었어요. 오비는 건축자재. 내가 만들어서 쓰고 칠해서 쓰고 이런 것들 DIY 하는 사람들. 왜냐면 여기 다차 세컨하우스 문화가 있거든요. 모스크바 사람들은 70% 이상 가지고 있어요. 펜션 같은 거 거기 다 고쳐서 쓰니까 다 만들어서 쓰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오비 가서 자재 사다 칠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거기도 칠 수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죠. 호프라고. 호프는 러시아 브랜드인가요? 네, 우리가 거기서 직접 구매한 적은 없는데 구경은 몇 번 갔었죠. 구경은 갔는데 여기 사람들 많이 써요. 많이 쓰기도 하고 호프 쓰는 사람들 커튼 같은 거 사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호프 자주 가시는 분도 있어서 꼭 이케아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었고 호프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구 위주야. 근데 소파, 장식장 그런 위주예요. 뭐 저 이케아에서 못 사는 가구는 호프 가서 사면 되고 소품 위주로 돈마켓이라고 또 러시아 브랜드가 있거든요. 돔이 집이란 뜻인데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뭐 주방용품들이나 돈마켓이 있어요. 사실 이케아랑 오비를 합쳐놓은 브랜드 같은 게 아직 남아있어요. 프랑스 거. 리로이 말린. 이거 사실 잘 모르시는데 저희는 여기 예전에 가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이케아처럼 되게 크게 돼 있는 지점이 있어요. 작은 데도 있지만 프랑스 브랜드인데 리로이 말린. 리로이 멀린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되게 나는 왜 익숙하지가 않지? 계속 못 외우고 있어. 소품 위주의 이케아에 있는 소품 거 있죠. 꾸미는 거 그 위주로 있고 오비에서 쓰는 그 건축자재, 부자재, 벽지, 칠, 페인트 같이 구비가 돼 있어요. 목재는 그 옆에 또 배울 수 있는 수강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잘 나아갈 수 있고 이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있어요. 오비랑 이케아 사이를 중간에 묶어놓은 교집합적인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가구는 호프가 똑 띄어서 갖고 온 느낌이에요. 이케아 대신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가 리로이 멀리 여기랑 호프. 그 가구 같은 거 좀 많이 모아놓은 데가 이제 좀 룸머. 룸머도 괜찮은데 가격이 좀. 내가 남의 집 살면서 그렇게 막 멋부리고 싶진 않아. 또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 좋은 거 사라고 해서 하기가 싫어. 이사 한번 해보니까 이사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좋은 거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한국에서도 이사 안 해봤잖아요. 우리 결혼해서 처음 한 이사가 모스크바로 이사 온 거야. 모스크바에서도 처음 이사한 게 작년에. 저번 회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기 꼭 가져와야 될 게 컨테이너 이사를 하시면 의자. 맞아. 의자를. 진짜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혹시 컨테이너 이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 죄송한데 의자 4개만 실어주시면 안 돼요?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혹시 그분한테 의자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말이 나와. 너무 아쉬우니까. 보통 말 부탁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말이 나와. 사람 어쩔 수 없어. 러시아에서 품질을 대비해서 가격이 비싼 게 신발하고 의자. 근데 의자는 정말 내가 장시간 앉아있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의자는 갖고 오는 게 좋은데 맞아. 여기도 좋은 의자 당연히 있죠. 한 4배 주면 돼요. 너무. 가격 4배 주면 돼. 4배 5배 주시면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이런 데서 3만 원대에 사는 의자가 여기서 7만 원, 8만 원, 뭐 10만 원도 넘어가고 환율을 합치면은 근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셋이잖아요. 가족 수대로. 그럼 30만 원인 거야. 근데 한국에서 사면 2, 3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쳐도 9만 원이면은 무료 배송 받는 거를 내가 여기서 30만 원을 주고 똑같은 걸 산다는 게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외국이지만. 학생 의자 바퀴 달린 거 이런 그거는 완전 몇만 룰을 넘어가죠. 2만 룰을 넘어가. 이케아에서도 이미 비쌌었어요. 거의 우리 만 룰 밑에 뭐 바퀴 달린 거. 또 3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자값이 너무 비싼 거야. 또 내구성이 얼마큼 보장되는지도 솔직히 모르니까 컨테이너 이사를 하시게 되면 그 의자를 좀 좋은 거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나중에 팔고 가면요. 아비토에서 제가 더 받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여기 상가 사는지 모르니까 더 비싸게 줘. 실컷 쓰고 팔고 가. 요령이 생겨요. 여기서 살다 보면은 그쵸? 아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구하기 힘든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하고 여기에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똑똑해질 수 있어. 너무 러시아 사람 안 봐야겠네. 이 영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집 구하는 방법 그리고 와서 이 사라진 이케아 없이 살기.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케아를 대신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은 나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되지? 이런 거 어디 가면 있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짐을 갖고 와도 결국엔 더 못 챙겨온 것도 있고
나중에 생각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야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지?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많지. 여기를 저희가 알려드린 데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없다. 오전 가세요. 오전. 오죠. 그때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 가셔야 된다. 말 나온 김에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원하시나요? 구독 누르셔야 돼요. 또 나온 말에. 좋아요. 오늘 밸런스 게임은 이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주제를 이어서 모스크바 아파트와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좀 비교해서 좋은 거, 별로인 거 얘기를 해봅시다. 네. 모스크바 아파트 이게 좋더라. 뭐가 있을까요? 난 있어 벌써. 나도 볼 수 있어. 뭔데? 제가 이거 말하면 되게 좋아하실 건데요. 말해볼까? 같은 건가? 하나, 둘, 셋. 쓰레기. 아, 쓰레기를 버리는 그 아파트에는 층마다 있어요. 쓰레기 배출구가. 그래서 쓰레기를 들고 한국처럼 분리수거를 하러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있는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들은 있어 음. 한국에도. 근데 요즘에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게 없는데 여기도 분리수거를 해요. 하는데 의미가 없죠. 다 수거하는 차가 다 똑같아. 분리수거를 했는데 다 걷어가 꼭꼭 눌러가지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실질적으로는 안 해요. 개념은 있어요. 개념도 있고 통도 있어요. 걷어가는 합쳐서 걷어가.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네. 자원이 많아서 자원.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 같이 넣어도 되나? 과일 껍데기 같이 넣어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습관적으로 위생비닐봉지에다 따로 넣어서 어차피 나도 같이 합쳐서 버릴 거야. 물 데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도 왠지 버릴 때마다 조금 뜨끔뜨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안 하니까. 여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싱크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게 한 몇 년 생활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깔끔해.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식습관이 바뀌어 음식물 쓰레기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아서 문 열고 나가서 바로 버리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마트 가면은 다 손질돼서 하나씩 개별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거는 과일 껍질, 김치 담그셔도 배추가 이미 다 손질이 돼 있어. 그냥 씻어서 그냥 썩썩 잘라가지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파 껍질, 감자 껍질, 뭐 당근 껍질, 흙 묻은 것만 벗겨놓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쓰레기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주일 있어도 솔직히 한두 안 차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분리수거를 하니까 물론 생수병 이런 건 따로 배출하죠.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 묻어야 되는 거 소각해야 되는 것들 쓰레기가 쌓일 일이 없는 거. 난 난방. 난방 좋지. 난방비 엄청 저렴해요. 7개월 내내 틀어준 터져 부리면 더워 죽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왜 그 이후로 계속 긴팔을 입고 있냐면 계절감이 없는 거야. 영상을 딱 보니까 내가 여름에 찍은 건지 실내 생활은 계속 더우니까 일부러 그래서 긴팔을 입고 있는 거야. 땀이 나. 그래서 막 그 보면 계속 얼굴 닦고 여기 막 문지르고 하는 이유가 더워 죽겠는데 땀나 죽겠는데 긴팔 입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난방이 되게 잘 들어오는데 가스비 한 4원 깡패라고 이 나라가 진짜 깡패짓 한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잘라야 돼. 아니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자원 깡패라고 하잖아요. 가스가 팡팡 나오니까 가스를 펑펑 써도 저렴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덥게 살더라도 가스는 진짜 넘치게 주는 거? 이건 내가 공과금을 내도 부담스러운 손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예민해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되게 좋은 게 뭐 이웃 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음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이 있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희도 위에 애가 키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아파트에 우리만 사나 봐. 우리만 너무 떠드는 것 같아. 스스로 지금 시끄럽다는 걸 의식할 정도 집 안에서. 그 정도로 되게 떠드는데 정작 우리는 옆집에서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 뛰는 소리를 못 들어봤지만 우리 집 애는 분명히 뛰는 날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우리 고양이도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진짜 예민하게 굴지도 않고 아이가 있는 집은 무조건 저희 왔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하시는 분 소개시켜 주신 분이 한국 분이셨거든요. 여기는 아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애한테 너무 막 뛰지 마라 조심해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다 이해해줘요. 애 키우는데 어떻게 안 뛰고 커. 자기네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애 너무 기죽이면서 키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처음 왔을 때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되게 예민한 얘기지. 매트 깔고 뭐 하고 내 집을 내 집처럼 못 쓰는데 애 있는 집은 무조건 관대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예의 없게 굴진 않아요. 그거는 한국에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애가 없더라도 이제 해주는데 대신에 소음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가끔 보면 부동산 계약서 그런 거 써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자. 뭐 그런 거 써있는 왜냐- 계약서도 있어요. 러시아 아파트 문화가 100년 이상 됐다고 했잖아. 이미 그 공동 생활에 대한 그 예의 범절이 어느 정도 이미 몸에 배어 있거든요. 사실 좀 더 성숙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숙하고 아이한테 무조건 간대하고. 우리만 또 떠들었어. 한국은 노키즈존 있지. 이거 한 마디 더 해야겠다. 노키즈존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애 데리고 있는 사람 밥도 먹으러 오지 말라는 그런 데 있잖아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 여기는 거꾸로 주말에 애를 데리고 오면은 아이 메뉴가 공짜예요. 그런 것도 그런 있었어. 레스토랑이 있었죠. TGI 지금은 철수했나 모르겠지만 있어. TGI 프라이데이 우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우리 거기서 프로모션이 뭐였냐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테이블은 아이 메뉴는 공짜로 준다. 와서 외식하라는 거죠. 어른 애를 데리고 다니면 혜택을 주는 거야. 이 나라는 그때 한참 유행이었잖아. 그렇지. 거기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게 경쟁력을 외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애를 데리고 나와 돈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에 대해서 계속 애한테 혜택을 몰아주는 거야. 나부터도 애를 이뻐하니까 어딜 가나 데리고 가는 거 같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는 거죠. 부담 없이. 나 자꾸 애기 갑자기 아파트에서 애기 난 순간 소리. 맞아. 연관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아무튼 아이 키우기 좋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다. 이거는 아무래도 역시 한국이지. 이런 아파트 문화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치. 엘리베이터 못 이기겠다. 지금 이 아파트도 엘리베이터가 막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고장이 났지.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센서가 잘 작동 안 하는 데도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안 뭐 되네.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은 뭐 닿지도 않는데 센서가 안 닫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센서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의지가 강해.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낄거나 말거나 자기 일단 닫고 보자. 사람 있네. 이러네. 막 어떨 때 막 여자 남자분들이 문을 막 열어줘. 열어줘. 이겨. 걔를 또 이겨. 강해. 엘리베이터. 아니 여기 진짜 지하철 문 조심하고 엘리베이터 문 조심하고 나 막 찍는다 이게. 혹시 막 지하철 타시거나 막 엘리베이터 타실 때 뛰지 마. 가방에 뭐 파손될 만한 거 갖고 계시면 앞으로 매세요. 맞아. 그게 뭐 분실 위험보다는 문에 잘못 타가지고 파손 위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됐는데 내 가방에 못 탄 거야. 뒤에. 그러면은 작살납니다. 갑자기 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문을 다 열어줘. 힘으로 더 열어. 제 경험입니다. 가방에 노트북 들고 탔는데 타다가 가방이 문에 찍혀가지고. 아니 사람이 걱정되는 게 물건이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웬만한 충격이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인정사정 없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는 안 겪어보고 이건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어. 노트북 박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열어주셔. 막 주변 분들이 어떻게든 막 이 센서로 센서 없어 그러면 사람을 인지했다 탁 치고 튕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막 닫겠다고 더 의지를 보여요. 문이 왜 안 닫히지 안 닫히지. 진짜 그렇게 해서 옆에서 막 그거를 이겨드려. 아무튼 그래요. 가끔 보면 문이 아직 안 닫혔는데 출발을 해. 출발해서 그 안전요원이 서 있기도 해 가끔. 참 웃기다. 지금 좀 모르겠다. 근데 옛날 전동차 지금 그 새로운 전동차 말고 옛날 철통 말 그대로 철통처럼 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맞아. 엘리베이터 나는 인테리어. 시안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집이 많거든요. 어떤 집은 되게 비싸. 근데 인테리어가 옛날 그대로야. 어떤 부심으로 내놓는지 모르겠어. 어떤 집은 돈이 없지도 않아 사실. 어떤 집은 막 집 안에 엘리베이터 좀 박물관이. 실전 같은 데 있고 진짜. 진짜 막 이렇게 누울 수 있을까? 또 가구까지 다 풀세팅 돼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집도 있고 아예 너무 낡아서 괜찮나 싶은 집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해서 중간이라고 하면은 중간을 찾기가 힘들죠. 너무 제약이 많아요. 요즘 모던하게 스타일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국 아파트 기본 옵션 말고 인테리어 돈 들여서 하시는 분들 느낌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집이 훼손되는 걸 원치가 않는 거야. 아이도 안 돼, 동물도 안 돼. 조건이. 이런 식이에요. 낡은 집은 낡은 집대로. 외국인은 안 돼.
컨셉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리고 좋은 집은 좋은 집대로 외국인 대 아이 대 동물 대 가격은 비싸. 약간 이런 식. 되게 확률적으로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진짜 힘들어. 다 좋은데 지역이 너무 멀거나. 좀 유동인구가 없는 동네, 좀 조용한 동네를 이사 가는 게 치안도 좋고. 아니야, 너무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 그만 우범지대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가 있고요.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동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둘 다 조용해. 이쪽도 조용하고 이쪽도 조용해. 환경이 좋아서 근데 이동을 안 환경을 하는 좋아서 사람도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범지대야.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이 팔려야 나오잖아요. 못 나와. 그런 약간 좀 극과 극인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도 학군을 중요시 하잖아요. 학군이 또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센터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으로는 이렇게 또 한 시간 떠들었나요? 편집하러 가셔야겠네요, 우리 강태님. 바로 또 어색해지는 거 느끼셨나요? 저희 권태기 중이라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컨텐츠가 사실 옛날 얘기 회상해보면서 좋았던 시절 회상해보면서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겸사겸사.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이 끊기면 어색해. 뭘로 더 이어야 되죠? 말하는 게 힘들어요. 대화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권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능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어. 이거 딱 꺼지잖아요. 갑자기 말 안 해 서로. 각자 할 일 하면 갑자기 이렇게 카톡으로도 말 안 해. 작년하로 하기로 하고서 결혼한 거니까 약속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과정이 좀 고되는 것보다 즐거운 게 낫지 않나? 또 나만 그렇게 생각해? 부부관계는 정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를 실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벼운 것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무거워지는 거고 하기 싫어지는 거고 아무리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마음이 즐거우니까. 말은 뭐 청산유수네. 상황은 권태기입니다. 가야겠다 오빠. 다음에도 온라인 뭐라고 장보기? 할 말 있어? 응? 인사하는 거 아니야? 또 나만 말한 것 같아서 이거 끝나면 다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그러면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기약하면 빠까빠까 다스리다냐. 맞습니다. 가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모스크바에서 이케아 없이 살기 영상을 찍고 편집을 2월 13일 날 찍고 그 다음날부터 편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업로드 하려는 날 아침에 얀데스 기사를 읽다가 이케아가 다시 들어온다는 글을 본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서는 읽어봤더니 벨라루스의 스웨덴하우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케아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케아가 원래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스웨덴하우스도 이케아 제품을 만드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재로 인해서 이케아 간판으로는 매장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하우스가 3월에 모스크바 오픈을 시작으로 러시아 전역에 50개의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케아 사러 스웨덴하우스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케아를 대신할 수 있는 브랜드를 알려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스웨덴하우스를 오픈하면 제가 거길 구경 가봐야겠네요. 그것도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역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나 봅니다. 이케아. 그럼 제 다음 소원은